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식 처음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접하는 매매 기법 중에 아마 돌파 매매도 어, 있을 겁니다. 진짜 많이 하죠. 그리고 처음에 이런 돌파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주식 좀 해본 분들도 하고 이제 막 시작한 주린이 분들도 한 번쯤 돌파 매매를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돌파 매매는 솔직히 한 30분? 20분이면 이 기법은 배우게 되죠. 왜냐? 눈에 보이거든요. 차트를 보고 있는데 고점을 뚫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사람 심리가 원래 그렇죠. 올라가는 거 보면 사고 싶고 빠지는 거 보면 좀 무섭고 올라가는 거 보면 또 사고 싶고 또 빠지는 거 보면 또 무섭고 아마 이거는 사람 심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돌파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주식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없겠죠. 문제는 돌파 매매가 가장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은 돌파 매매가 뭔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돌파는 성공을 하고 어떤 돌파는 실패를 하는지, 우리는 어디를 보고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전고점 돌파 매매 차트죠. 말 그대로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모습 정말 많이 나오죠. 횡보하다가 뚫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한 번 돌파에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죠. 고점 뚫었네. 바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돌파 매매가 뚫어야지 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심리상 놓칠 것 같거든요. 여길 뚫었으니까. 근데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보는 자리일수록 함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트는 돌파 매매의 정석 같은 모습이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돌파 자체가 아닙니다. 보시면 다시 전고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무너지지 않죠.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이게 핵심이다. 많은 분들은 돌파하는 순간만 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죠. 이제 경험치가 좀 없으시거나 이제 막 돌파 매매 시작하시는 분들은 돌파하는 순간만 캐치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좀 경험이 있고 또 이제 많은 경험치가 있다면 그 다음을 본다. 뚫고 나서 버티는지 뚫고 나서 지지를 받는지 그걸 먼저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손절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돌파하는 순간 돌파하는 순간 들어가면 손절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눌림목이 나온 뒤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기준이 생기게 되죠. 만약 그 자리가 무너지면 정리하면 됩니다. 결국 수익보다 손실을 먼저 계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먼저 손실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손익비만 나오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 두세 번 실패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0%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후에 첫 눌림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퍼센트
덜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훨씬 편안합니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게 좋은 종목은요, 물론 좋은 종목에 좋은 가격을 사면 굉장히 좋죠. 근데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는 것보다 조금 안 좋은 종목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런 차트도 정말 많습니다. 전고점을 뚫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돌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죠. 근데 결국은 다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락을 하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돌파했는데 왜 떨어지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차트를 자세히 보세요. 이전 고점을 만들 때 나왔던 거래량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고점 돌파는요, 거래량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다시 올라갈 때도 힘이 굉장히 약한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쌍봉을 만들어내고 내려갑니다. 쌍봉 이야기는 좀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쌍봉을 이 부분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만 봅니다. 근데 거래량은 결국 시장의 관심이다. 정말 강한 돌파는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기관도 보고 외국인도 보고 개인도 보기 시작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붙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건 생각보다 따라붙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일 수 있죠.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돌파라는 건요, 새로운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야 유지가 되는데 그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위에서 기다리던 매도 물량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에서는 가격만 보지 말고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한다. 근데 이 차트는 조금 다릅니다. 하락하던 흐름이 멈췄어요. 이렇게 쭉 하락하던 흐름이 멈추고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죠. 이전 고점들을 하나씩 돌파를 하게 됩니다. 장기 이평선도 돌파를 해요. 그리고 눌림목이 나왔는데도 무너지지 않죠.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돌파하는 그 순간을 캐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가장 편안한 자리는요, 돌파 순간이 아닙니다. 돌파 후 첫 눌림목이다. 왜냐? 지지가 확인되기 때문이죠. 근데 지지를 왜 확인을 해야 돼요? 손절 라인 때문에. 그래야 내가 손절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많이 먹는 자리보다요, 살아남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만큼 먹어야지. 이것보다 한 요만큼 먹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만큼 먹고 좀 불안할 바에야 요만큼 먹고 편안한 매매를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늘 제 모토는 똑같죠. 안 오면 안 삽니다. 기다리는 것도 실력입니다. 돌파했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다시 눌림목이 나오는지 지지를 받는지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이 답은 아닙니다. 돌파 매매를 어차피 주가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특히 돌파 매매는 그거밖에 없죠. 근데 이제 돌파하는 순간을 캐치를 해서 나는 손절을 칼같이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손절이 약해. 그리고
판단력이, 순간 판단력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늘 그 거래량을 동반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안 오면 안 사는 것처럼 그냥 다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다시 눌림목이 나오는지 지지를 받는지 그걸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시가 돌파 매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단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다시 시초가를 돌파하는 순간 진입하는 방식이죠.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보시면 장 시작한 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시초가를 돌파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힘이 살아났구나. 근데 여기에 거래량까지 같이 붙는다. 그러면 조금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돌파보다 중요한 건요, 늘 지지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역시나 같습니다. 손익비. 이 부분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돌파보다 중요한 건 역시 지지다. 그리고 시초가가 왜 중요한가요? 장 시작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처음 거래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타 매매자들은 시초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 시초가 위에 있으면 강하다고 보고 시초가 아래로 밀리면 약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시초가를 이탈을 하면요,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를 돌파한 뒤 다시 지지를 받는 자리가 의미가 있다. 정말 짧게 매매하는 분들은 돌파 순간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주린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주식장이요, 5일장처럼 뭐 5일에 한 번에 열리고 3일장처럼 3일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주말 빼고 매일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 조금 애매모호한 거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건 내 손해가 아니에요. 내 계좌를 지킨 거지. 그래서 주리분들이라면 굳이 그러지 마시고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주식은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임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 이 차트도 마찬가지죠. 시초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근데 시초가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그때 매도해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밀려요. 결국 수입을 반납합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매수를 하고 바로 떨어지면요, 손절은 더 쉽습니다. 근데 내가 매수를 하고 뭐 5%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이걸 다 반납하고 뚫고 내려오면요, 사람들은 그 전에 수익 본 것도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가 돈을 잃었다 생각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단타는 특히 더 그렇죠. 목표한 만큼 먹었으면 나오는 것도요, 실력이에요. 내가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1%를 먹든, 1%는 좀 아니죠. 하여튼 2%를 먹든 3%를 먹든 어느 정도 수익이고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 내가 만약에 시장을 보는 눈이 있고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다 하면 그 시나리오대로 가지고 가는 거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목표한 만큼 먹었으면요, 나오는 것도 실력이다. 욕심은요, 수익보다 훨씬 빠르게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단타에서는 목표 수익도 중요하지만 목표 손실과 청산 기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돌파 매매에서 꼭 조심해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죠. 너무 작은 종목들입니다. 물론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소형주는 돌파가 나와도요,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꽤 많죠. 그렇다고 이제 크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만약에 그 전에 매집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내가 봤던 거구나, 아니면 2, 3% 강하게 내가 먹고 나온다, 이러면 상관은 없겠죠. 그래도 너무 작은 종목들은 주리분들은 경험치가 있으면 상관없죠. 좀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매매든 또 어떤 기법이든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은요, 손익비, 그리고 손익비는 주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같은 내용, 다른 내용을 얘기하더라도요, 꼭 손익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시총이 작거나 조금 소형주들은 돌파가 나와도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변동성이 크고 수급도 적고. 하지만 거래량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게 거래량입니다. 이게 뭐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거래량을 잘 보고 자리만 잘 들어간다면 충분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초보자라면 차라리 중대형주 위주로 연습하는 게 낫다. 실패하더라도 추세가 살아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시가 돌파 매매는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 관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위든 아래로든요. 그러면 장 초반에는 거래도 활발합니다. 사람들도 몰리죠. 관심도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관심이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내가 보고 있던 분명히 꽤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나도 주시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전에요, 내가 먼저 캐치를 해서 더 강한 종목이 나오는지 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보던 종목은 거래량이 줄어들죠. 관심도 줄어들고 결국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파 매매는 첫 기회가 중요하다. 특히 단타라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강하게 움직일 때 반응하는 게 중요하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순간순간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이제 경험치가 쌓이고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질 끌고 가는 건요,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싸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질질 끌고 가서 물론 본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본전 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말도 있긴 있죠. 어느 순간 본전 찾기 주식이 본전 찾기 게임이 되어버렸다. 제가 이거 저도 초반에 저 이제 주식 처음 할 때 이 말 굉장히 많이 와닿았는데요. 아니, 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나 본전만 주면 나가야지. 본전만 주면 다시 주식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결국 주식은요, 사람 심리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프로그램도 있고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가격은 기대와 공포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의 심리가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돌파만 나오면 따라 들어가고 또 물리고 따라 들어가고 손절하고. 근데 경험이 쌓일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돌파 자체는 중요하지 않구나. 시장이 그 돌파를 인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이 붙는지 지지를 받는지 추세가 살아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확인을 하면 조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편안한 매매 이것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저는 늘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돌파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요, 돌파를 잘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뚫는 순간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좀 기다리게 됩니다. 지지를 확인하고, 거래량을 확인하고, 손절 자리를 확인합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내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실 때 뚫었네?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왜 뚫었지? 거래량은 충분한가? 다시 내려오면 지지를 받을까? 이 질문을 같이 해보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차트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매매는 기술보다 경험이고 그 경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돌파 매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와닿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늘 또 이야기하는 거는 주리분들이요. 이런 영상이나 글은 주리분들이 찾아보지 내가 경험치가 있어 나 실력 좀 있어 이런 분들은 거의 찾아보지 않습니다. 뭐 알고리즘이 떠서 궁금해서 한두 번 들어와 볼 수는 있지만요, 거의 다 검색을 해서 이렇게. 근데 또 이 검색을 누가 하냐? 주리분들, 아직 경험치가 쌓이지 않으신 분들이 해서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리분들은 결론은 돌파해서 들어가서 그것도 나쁜 매매법도 아니고 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조금 손익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냥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보내줘라.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는 기술보다 경험이고 그 경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수익 나는 계좌 되시고요. 또 요즘 장이 너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쉬는 것도 매매의 일종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또 쉬는 것도 또 쉬운 일도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막 오늘 하루에 한 번씩은 매매를 해야 되고 싶고 그런 충동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도 잘 마음 다스리고 멘탈 잡으셔서 늘 수익 나는 계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